안녕하세요. 땅짓고 이지은 기자입니다. 오늘 영상은요, 꼭 봐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. 바로 기업 매각을 앞두고 계신 중소기업 창업주 분들인데요. 어떻게 하면 자식처럼 평생 키워온 내 회사를 제값 주고 매각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NH투자증권의 왕태식 이사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 기업 매각 부분에서 경력만 15년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NH투자증권 IB사업부에서 SME부를 맡고 있는 왕태식 이사라고 하고요. 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한 자금 조달 업무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회사들의 구조조정, 그다음에 매각까지 그런 업무들 종합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소 중견기업이 최근에 좀 이사님 보시기에 매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? 체감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 시기부터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매물이 증가하는 게 좀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.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, 1차적으로는 거의 2, 3년간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고, 또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그 영업이익으로 본인들의 그 어떤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좀 감당하기 좀 어려워진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좀 어려우신 기업들의 매각이 좀 증가하고 있고,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이 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, 그래서 성장이 좀 제한된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 기업들이 좀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제조업종 이런 예, 쪽이 예. 조금 매물로 많이 나온다 네네.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기업이 좀 나오는 것 같으세요? 그 옛날에 뭐 저희가 뭐 굴뚝 산업이라 할까요? 전통적인 제조업체. 그래서 저희 그 제조업체들이 아무래도 요즘 산업들이 좀 뭐 3차 산업이다 뭐다 좀 4차 산업이다 신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매물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. 최근에 뭐 1세대 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조금 어려우신 바이오 기업, 그다음에 뭐 식품 제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매물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창업주분들이 어쨌든 본인 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베테랑처럼 잘 알고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기업을 내놔도 회사 매각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사님께서 좀 이 매각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시려면 먼저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고 계신 회사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정비를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. 어떤 쪽으로 뭐 상장사나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시긴 하셨는데,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창업주께서 경영을 좀 하시다 보니까 기업들은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경우가 많은데, 먼저 아무래도 회사를 파시게 되면 다른 분들이 와서 회사를 보시게 되는 상황이시니까 먼저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본인들의 회사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적절한 이제 매각을 도와줄 수 있는 자문인을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혹 보면 조금 나쁜 목적으로 회사에 접근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매각을 추진하시는 그런 분들 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된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회계범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인된 자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회사 내용 살펴보고 회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매각하면 좋을지 먼저 1차적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.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. 일단은 이 회사를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매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저희 회사를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곳들만 타겟으로 해서 접종하는 방법이 있는데, 그런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지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그 전략을 정해서 그 다음부터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중소중견기업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아마 그 오픈 매각보다는 소규모 입찰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. 그래서 이제 자문사와 함께 저희 회사를 인수했을 때 적합한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한테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로 일단 진행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협상이 잘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적정한 이제 매각 가격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. 과연 회사를 팔아서 얼마나 좀 받을 수 있을지가 네. 우리 창업주분들한테는 좀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. 보통 어떤 방식으로 기업 매각가가 결정이 되나요? 기업 매각 가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기업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
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기업들이 만약에 IPO를 하신다.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들의 이익, 순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몇 배,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이 성장 사업이다 그러면 뭐 수십 배부터 필요해서 또 정체된 사업이다 보면 뭐 5배, 10배 이렇게 다양하게 가치를 평가하는데요.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회사가 얼마나 버는지 그 버는 이익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간혹 회사가 이익과 달리 뭐 자산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가 있으세요. 어떤 부동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 공장 부지가 굉장히 크다든지 아니면 갖고 계신 뭐 다른 회사 주식을 또 많이 갖고 계시다든지 사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그 회사의 이익 말고도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반영해 가지고 기업들의 매각 사이즈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좀 이제 매각가를 높일 수 있는 좀 극대화 전략이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? 네. 아무래도 그 회사 가치가 높으려면 분명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당연히 매각 가치가 높이긴 하는데요. 중요한 거는 회사가 그 현 상황을 넘어서서 과연 이 회사가 어떠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. 사실 이제 기업을 인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사셔가지고 향후 경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인수를 하실 텐데 저희가 기업이 어떠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전략을 좀 보강한다면 기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저희는 에코티 스토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스토리를 명확하게 갖춰주시는 게 일차적으로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어떤 회사의 좀 그 내부적인 시스템,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뭐 재고 관리라든지 이렇게 내부 통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와서 실사를 들어왔을 때 회사가 정리가 잘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특별하게 왜냐면 보다 보면 조금 회사에 좀 안 좋은 면이 보이면 이제 가격을 깎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제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는 모양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부터는 매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이 회사를 정말로 사고 싶어하는 회사,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를 가져갔을 때 시너지가 날 만한 회사,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단순하게 뭐 자기 회사 연관성 없는 회사한테 매각하게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시고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를 인정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본인들의 회사를 잘 알고 본인들의 회사가 갔을 경우에 시너지가 날 만한 그런 매수인을 잘 찾아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매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혹시 이렇게 시너지 낼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인수한 사례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그 기업 매각에 있어서 어떤 적정하게 좀 가격을 좀 잘 받고 매각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저희가 한 2년 전에 진행했던 이제 극동 H팜 매각건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. 이 회사는 그 매각 당시 2019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한 270억, 영업이익은 한 14억 정도 기록했던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문 회사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업을 물려줄 만한 후계자를 좀 구하기 어려우셔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을 매각 결정하셨고 저희가 이제 이 기업을 매각할 때 생각했던 전략은 이 건강기능식품을 가져갔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날 만한 회사가 뭔가를 고민했고 저희가 이제 대원제약이라는 회사를 매각했는데요. 국내 제약사들은 대부분이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제약 말고도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또 업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대원제약도 기존에 원래 건기식 그 사업부가 있었는데 극동 H팜 인수해서 합칠 경우에는 그 건강기능식품의 그 사업부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사에 접촉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이 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각했던 이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혹시 얼마에 매각이 됐을까요? 그때 지분은 한 80% 정도 지분은 한 140억 정도에 그렇게 매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매각 사례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은 회사를 전체를 매각 안 하고 일부만 매각했던 사례도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시면 다 아는 기업이신데 이제 인터파크라는 회사, 그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요. 뭐 인터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, 뭐 여행, 뭐 티켓이나 항공권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는데 사실은 그 인터파크 회사가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저희 뭐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기업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 같은 거를 대신 구매해주는 MRO 사업을 하는 또 회사가 또 있었는데요. 그 아무래도 인터넷 여기가 좀 1세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긴 했는데
아무래도 워낙 큰 기업들이 많이 생기시고 경제를 치열해지고 하시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이제 창업주께서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은 정리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아이마켓 코리아 중심의 다른 신사업에 집중하려고 요 회사만 딱 매각을 결정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원래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투어나 쇼핑, 그 도서 사업부만 따로 물적 분할로 분할을 했고 요 지분만 잘 아시는 야놀자에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성공적으로 끌었던 사례고요. 요 사례는 좀 규모가 크긴 했습니다. 그 인터파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2,900억 정도 매각을 하시게 됐는데 이 같은 회사는 회사를 전체 파신 게 아니었어요. 딱 본인들이 정리하려는 사업만 분할을 하셔가지고 그것만 그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업체. 야놀자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뭐 숙박 플랫폼 업체인데 이게 여행 업체랑 같이 붙었을 경우에는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야놀자도 인터파크 인수를 고려하셨고 저희도 여기에 접촉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이끌어냈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각을 만약 하시게 된다면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전체를 다 매각을 하시려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부만 매각하실지 아니면 좀 회사 성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신데 자금이 부족해서 매각을 하실지 그런 목적을 먼저 잘 살펴가지고 저희 도와주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전략을 잘 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좀 기업 매각 고려하고 계신 창업주분들께 좀 조언이랄까요?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매각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. 본인들이 평생을 바쳐놓은 회사인데 그걸 매각하시면 뭐 어떻게 뭐 자식을 뭐 결혼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어떤 회사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각하신 경우도 있으시고 아까 앞선 사례로 말씀드렸다시피 좀 후계자한테 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매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전자 후자에 따라서 이제 매각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과 많이 상의하시면 좋겠고요. 꼭 매각이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 지분 전체를 파는 것만 매각은 아니에요.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매각을 하려는 기업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지분을 일부만 파시고 최대 주주의 지위는 다른 뭐 분에게 넘기시고 본인은 이제 2대 주주로 남아서 회사를 계속 경영하시는 그런 방식의 매각도 가능하고요.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사업부만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럼 그 회사를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인적 분할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을 해서 그 회사만 따로 매각을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.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사를 그냥 가장 쉽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전체를 그냥 다 매각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각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를 먼저 살펴보셔서 거기에 적당한 방식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중소기업 매각 과정 및 매각과 극대화 전략에 대해서 왕태식 이사님 말씀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